네,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인데요. 검찰 후속 인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사 동력을 계속 유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단비, 이중재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기소당한 조국 전 장관인데 이번에 이제 기소를 한 시점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다음 주 후속 인사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의지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예.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금 뭐 단순히 그런 의견을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예. 정말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또 뭐 김건영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이제 김건영 청와대 이제 국정기획상황실장 이런 분들도 지금 뭐 윤건영 참 실장이죠. 죄송합니다. 예. 그 텔레그램 단체 대화 방해에서 감찰 중단을 논의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로 봐서는 그분들도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분명히 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사팀이 지금 바뀔 수도 있고 뭐 인사가 뭐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 조국 전 장관을 그렇기 때문에 예. 시간상 먼저 그렇습니다. 한 것이다. 시간상으로 먼저 예. 기소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팀이 바뀌더라도 추가로 좀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고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뭐 다른 여권 인사들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좀 판단해서 조국 전 장관부터 기소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알려주지 않았어요. 검찰에서 지금 뭐 결론을 우리는 이렇게 내렸다 한 것도 예. 아니고 지금 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포함해서 지금 몇 차례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예.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추가로 수사를 할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두 번째 기소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을 긴 글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 함께 보시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서 전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놨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내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또 밝혔고요.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다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결국은 이 직권남용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떻게 해석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재판 범위에 해당이 결과는 뭐 될까요?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그렇지만은 이 사건은 그때 영장 실질심사 조국 전 장관에 예.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잖아요. 예, 검찰은. 기각됐잖아요. 기각됐죠. 예. 그렇지만 그때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 예. 그리고 죄질도 좋지가 않다. 그렇지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그리고 부인이 현재 구속돼 있는 점도 참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첨가하기를 뭐라고까지 했냐면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후퇴시킨 거다. 예. 그리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시켰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의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질이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이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나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놨다. 이게 뭐 정확히 이 사건을 얘기하는지 예. 아니면은 뭐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둔 수사다. 지금 어느 사건이든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분 주장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언론 보도나 이렇게 사전 보도에 의해서 본인이 억울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은 것 같다고 판단을 했으면 예. 검찰에 가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죠.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검찰은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제대로 소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정해놓은 수사다,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 마치 지금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법정 투쟁이 아니라 무슨 뭐 정치적 싸움 같아요. 예. 지금 이 사건을 보시면은 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할 때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해라. 예. 이걸 지시한 것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포렌식까지 해서 아 이거 정말 이상하다,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감찰 중단을 지시하니까 이인걸 특검 반장 등도 당시에 굉장히 분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의심을 충분히 검찰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도 안 하고 나는 무조건 억울하다, 그다음에 검찰이 결론을 정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번째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바로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감찰을 종료하고 수사 의뢰할 것인지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소속 기관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밑에서 올려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거다. 따라서 이것은 감찰 중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직권남용 해석을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안태근 전 검사장 판결을 보면 직권남용 적용을 상당히 좀 엄격하게 하는 추세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사건은 보십니까? 좀 달라요. 다른 내용인가요?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찰국장 시절에 예. 뭐 자신의 뭐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서지현 검사를 뭐 인사 보복한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취지로 기소가 됐던 거고, 예. 그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이제 환송이 됐다, 뭐 이렇게 예.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아마 대법원은 그 부분을 고민했을 거예요. 어쨌든 인사 권한은 검찰국장이 뭐 행사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검사가 지금 뭐 서지현 검사가 뭐 여주지청으로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 통영지청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청이 아니라 일반 검찰청으로 갈 건지는 예. 그게 무슨 검사로서 얼마든지 그런 인사 발령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특정 자리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고려된 걸로 보이고요. 이 경우 내용이 지금 다르다라는 이 경우는 거죠. 내용이 다르죠. 예. 이 경우는 지금 검찰로서는 충분히 조국 전 민정수석 입장에서 유재수 씨가 비리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예. 그냥 금융위원회로 그냥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재량권의 또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재량이라는 거는 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재량이지 예. 정말 뭐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속기관으로 슬쩍 보내가지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재량이라고 볼 수가 없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인걸 특검 반장도 분개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지금 뭐 보도되는 예. 바에 의하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씨도 충분히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고요. 예, 추가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제 뭐 검찰 인사가 추가 인사가 다음 주쯤 예상이 돼 있고 인물이 어느 정도 이제 물갈이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검사들이 많이 바뀌면 기소 후에는 동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동력은 유지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아예 없애버리는 직제 개편안도 지금 뭐 예. 거의 추진할 태세고, 그 다음에 검사들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들을 정말 뭐 좌천시키듯이 전부 저렇게 뭐 언론에서는 인사 대학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 정도까지 했는데 과연 검사들이 용기 있게 나서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제 이 얘기는 혐의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예. 아니에요. 수사를 철저히 해야만 혐의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를 가려낼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다 인사 조치를 당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 남은 거는 이제 백운호 전 민정비서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인데 예. 원래 이 수사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했어요. 형사 6부.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의 주거지가 방배동이에요. 그러면 중앙지검 관할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요청을 해서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와가지고 예. 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동부지검에 원래 수사를 했던 수사팀도 바뀌고 그러면은 중앙지검에서 후속 수사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은 정말 뭐 사적으로는 대통령의 뭐 대학 후배고 지금 현 정부의
뭐 방향이랄까 지침을 충실하게 지금 이행해 온 그런 검사장인데 윤석열 총장이 아무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말 뭐 이 수사는 하면 안 된다 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동력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직제 개편 앞두고 검찰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명 수사 의혹도 지금 상당히 속도 내고 있잖아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지금 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도 법원에 청구해 달라. 뭐 이런 전화 통화를 했다. 예. 이렇게 박형철 비서관은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울산 당시 그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울산지검 관계자는 지금 뭐 사직을 한 모양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냐면 예. 박형철 비서관이 정말 울산지검에 전화해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검찰도 청구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할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걸 했다면은 그건 박형철 비서관의 독자적인 의사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우선 저 황운하 지금 청장이 주관적인 뭐 상상 허구일 수도 있다.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예. 않겠죠. 그렇지만 그 표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뭐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울산에 내려갔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직원이 예.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어요. 그 뭐 검찰 수사관 출신이죠. 그리고 단순히 청와대 비리 제보를 한 것을 청와대가 그냥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청와대가 보고받지 말아야죠. 통상적으로 그래요. 비리 제보가 청와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청와대가 제일 센 곳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많이 보냅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그냥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말아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다 수사 종료된 다음에 결과 정도 통보해 주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뭐 압수수색 포함해서 9번 정도를 최소한 예.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비리 혐의 제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관적인 상상이다,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표현이고요. 예. 그다음에 황운하 청장이 울산 청장일 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야당 후보로 공천받는 날인 2018년 3월 16일 날 김기현 시장의 뭐 비서실장 등 측근 등의 비리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거든요. 예. 선거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서 자기는 지금 선거 일정 바쁘다고 나는 못 나가겠다. 그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특히 법집행기관의 수장으로 있던 분이라면은 철저히 소환에 좀 응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하명 수사 의혹도 이제 며칠 안에 좀 분기점을 맞게 될 것 같은데 수사 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좀 주목받았던 판결 한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 소식을 좀 짚어볼 텐데요. 무죄가 나온 결정타가 뭐였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2009년 일식집 법인카드 내역이라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서유열 전 사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이 딱 한 번 만났다. 일식집에서. 예. 여의도 일식집에서. 그리고 그게 2011년 5월 14일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당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까 2011년이 아니고 2009년 5월 14일이에요. 이게 뭐 날짜가 뭐 1,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그나마 믿어줄 수 있겠는데 법원에서도 지금 2년씩이나 차이가 나고 예. 더군다나 딱 한 번 만났다고 하는 날짜가 그렇게 2년씩 차이 나면은 이건 도저히 법원에서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업무 수첩, 뭐 누구의 업무 수첩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일정 적어놓은 거. 거기에도 예. 2009년으로 적혀져 있고 2011년에는 두 사람이 만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런 일종의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뭐 김성태 의원이 무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로서는 뭐 이 부분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식집 관련 뭐 진술이 좀 어긋났다고 해서 또 지시 관련 진술까지 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또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류하기보다는 이렇게 예. 봐야 될 거예요. 뇌물수수 혐의가 하나 있고 예. 뇌물수수 혐의는 이번에 무죄가 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데 뭐 지금 이렇게 뇌물수수 부분에 있어서 예. 서유열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업무방해 혐의에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김성태 의원의 딸이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았는데 합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까지 받았어요. 예.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절차를 위배하고 하여튼 뭔가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김성태 의원의 딸이 혜택을 받은 걸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방해 혐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뇌물하고 또 다른 측으로 그렇습니다. 봐야 그거하고는 좀 되거든요. 다른 측면이 예.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항소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저게 저 증거밖에 없다면은 예. 항소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진술이 흔들렸기 근데 때문에. 검찰로서는 뭐 끝까지 다투기 위해서 뭐 항소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최단비, 이중재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